네, 그러면 지난 시간 리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뤄왔던 개념들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두 시간 전부터 저희가 비선형의 그런 리스판스를 가지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배우기 시작했었고요. 네, 이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아주 깨끗한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그럼 마지막에도 이런 깨끗한 신호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오퍼레이션을 뭐 이런 곳에서 시작한다. 네, 그럴 경우엔 신호의 왜곡이 꽤 심하다. 뭐 그런 것도 많이 봤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비선형 회로가 주어졌을 때 얘들을 해석하는 것도 그냥 간단한 그 선형 방정식들하고는 좀 달라서 뭐 예를 들면 그래피컬하게 그런 거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뉴메리컬하게 컴퓨터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동원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사실은 이런 복잡한 비선형 회로를 복잡하게 풀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단순화시켜서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전체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비선형 회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짜 관심 있는 영역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바이어스 포인트도 좀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 하는 범위도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예, 그래도 꽤 그러니까 원래 신호를 왜곡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봤었고 예, 이럴 경우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서 적어도 선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그 분석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어떤 큰 시그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그널을 기본적인 바이어스 포인트 예, 또는 빅 시그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짜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몰 시그널 예, 두 개의 합으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어널리시스해서 마지막에 합치는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후반부에 저희가 좀 예, 관심을 가졌던 개념이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어, 원래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배웠던 디바이스는 그냥 두 개의 터미널로 이루어진 그런 디바이스였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의 경우에는 인풋에 해당하는 아니면 컨트롤에 해당하는 포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출력에 해당하는 포트 예,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고요. 그리고 총 터미널의 개수는 한 4개 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저희가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값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출력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런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존재하면은 그럼 저희한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증폭기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폭기를 만드는 개념은 사실은 꽤 단순한 게 결국에 저희가 여기에 내보내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 여기에 걸어준 입력 전압으로서 제어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입력 전압 대비 이 전류가 흐르는 반응이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가 그러니까 입력 전압의 함수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얼만큼 흐르는지가 실제 여기 저항 사이에 걸리는 볼티지 드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입력 볼티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출력 전압의 값은 입력 볼티지의 함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실제 여기서 저희가 그럼 얼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볼티지가 요 V sub I가 변했을 때 얼만큼의 전압이 변화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컨스탄트는 예를 들면 K랑 R sub L인데 뭐 K는 어떻게 보면 약간 디바이스에 디펜던트한 그런 값이라고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결정되면 고정된 값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다 제가 로드 저항이라고 부르는 예, 이런 그 R 값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이게 요 작은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크게 전압의 크기가 바뀌게 할 건지 예,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은 증폭률을 뭐 10배를 할 건지 100배를 할 건지 예, 이런 것들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꽤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예를 들면은 빗섭 i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입력 전압의 함수로 작용했던 건 아니고 사실 이 빗섭 i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하면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전혀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 강화도 0이 돼서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그 요 값을 그대로 나타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라도 약간 좀 그, 걱정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만 좀 한마디만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R sub R을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된 이런 커런트 소스를 달았는데, 근데 뭐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내보낸 출력 전압, 그러니까 V sub I, 그러니까 증폭이 된 그러니까 입력에 의해서 입력 전압 V sub in에 대해서 얘가 증폭이 된 어떤 출력 전압이 있을 때, 이게 그냥 전압의 정보뿐만 아니라 요 뒤에 보면 보통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디바이스가 붙을 테니까, 이런 디바이스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안에 이런 저항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얘가 여기에 전류 값이 그냥 0으로 결정됐, 그러니까 이 값이 스레시홀드보다 작아서 여기에 실제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에 의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값이 그 여기에 걸어준 V sub S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나는 값이 일종의 어, 그 볼티지 디바이더 같은 형태가 나타나서 여기에 V sub S가 아닌 뭐 어떤 레이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 뒤에 연결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이 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예, 최대한 그런 디바이스를 붙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뒤에 붙는 구조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앰플리파이어였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뭐 뒤에서도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고 뒤에서도 좀 더 계속 강조할 예정이긴 하듯이, 여기에 보통은 모스펫 디바이스에 여기에 그 게이트 쪽에다 저희가 여기다 신호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요 사이에 있는 거는 그 이게 메탈, 그러니까 모스펫 디바이스라고 하면 메탈, 옥사이드,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니까 요 사이에 절연체인 옥사이드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실제로 전류가 흐를 길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게 모스펫 디바이스가 아니라 예전에 그 이전 버전인 뭐 트랜지스터, 예, 그런 애들만 해도 실제로 여기에 약간의 전류가 흘려가지고, 근데 그 전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압 강화에 큰 영향이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저런체를 그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실제 여기로 전류가 흐르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만약에 V sub I가 얘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낮을 때, 그 당시에 그럼 이쪽으로 어떤 전류가 흘러서 실제로는 V sub S가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했던 게, 좀 현실적인 값을 여기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값들을 넣었을 때 실제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플랫을 해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레시홀드 볼티지 1V보다, 그러니까 요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낮을 경우에는 아예 출력이 V sub S 값으로 그대로 그 컨스탄트하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얘가 그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넘으면은 그러면 요 구조가 이게 2차 함수의 구조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 형태를 띠고 이런 식으로 출력 전압이 쭉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증폭기로 사용하려면 예를 들면 요런 데를 중심으로, 아니면 0볼트를 중심으로 이 입력 전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원하는 어떤 기울기가 나오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증폭률이 나오는 그런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2볼트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약간의 전압을 요 앞뒤로,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뭐 조금 더 많이 보내거나 작게 보내면, 그럼 여전히 이때 나가는 출력 전압도 여기를 이 2볼트에 해당되는 5볼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입력 바이어스 전압이 되는 거고 이게 출력 바이어스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출력이 계속 그 스윙을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냐,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0 정도 되기 때문에 얘의 증폭률은 마이너스 10짜리 그 증폭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유용한 그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도 있지만, 뭐 굳이 여러 가지 타입을 고려한다면 꼭 저런 타입 외에도 나머지 경우에 뭐 나머지 그 입력이 전압이냐 전류냐, 그리고 출력이 전류냐 전압이냐에 따라서 뭐 한 네 가지의 다른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이미 저희가 시작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뭐 챕터 7, 뭐 챕터 8에서는
결국에 저희가 다루려는 거는 모스펫 디바이스 기반의 증폭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물론 제가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주긴 했지만 예, 그 기본적으로 모스펫 디바이스를 저희가 지난 시간 모스펫 디바이스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간단한 디지털 스위치처럼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생각 못하고 얘를 일종의 커런트 소스처럼 생각해서 예, 해석을 하는 방법을 예, 계속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얘들을 해석할 때 여전히 라지 시그널에 대해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 따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두 가지 결과를 합치는 형태로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다시 이 모스펫 디바이스로 돌아가가지고 모스펫 디바이스가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은 저희가 그 모스펫 디바이스의 심볼을 이렇게 한다고 했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메탈 그 사이에 옥사이드 그다음에 여기에 세미컨덕터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를 그대로 심볼로 만든 거라고 했죠. 예,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여기를 게이트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쪽을 뭐 source 그 다음에 여기를 drain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게이트와 source 사이에다가 어떤 전압을 가해서 그 전압에 따라서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예, 그런 거를 저희가 확인하는 형태로 예, 보통은 예, 그 디바이스에 대한 성질을 예, 확인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소스와 드라인 사이의 전압이니까 V sub ds라고 예,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얘 목적으로 했던 그 단순한 스위치다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V sub ds가 V sub ds 그러니까 요 ds 사이에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통은 IV 커브로 생각하면 ds 사이를 흐르는 전류의 양과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여기 양쪽에 걸어준 전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요게 자기들끼리만 그냥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V sub GS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제일 단순한 모델이 뭐였냐면 저희가 일단은 V sub GS 그 게이트 소스 볼티지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낮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얘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여기를 그 예, 여기에 그냥 전압 그러니까 전류가 전혀 흐르지 못하는 예, 이런 구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아이디어한 스위치였다면 그러면 이제 얘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벗어나는 순간 그럴 경우에 여기처럼 이렇게 쭉 완전히 그 임의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예, 완전히 쇼트된 경우를 저희가 기대했었는데 실제 디바이스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예, 물론 이게 아주 간단한 로직을 해석하고 할 때는 그냥 이런 모델로 해가지고 디지털 게이트들이 어떻게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디지털 값이 0인지 뭐 그거 판단할 때는 주로 이걸로 많이 하겠지만 그냥 좀 약간만 좀 복잡한 디지털 회로를 선택만 해석만 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엔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마진에 따라서 얘가 실제로 디지털 게이트가 ON이 될 것인지 오프가 될 것인지 뭐 그러니까 출력이 0이 될 것인지 1이 될 것인지 그게 사실은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뭐였냐면 사실은 얘가 저희가 아이디어랑 완전한 그 완전히 이게 쇼트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파이나이트한 어떤 저항 성분이 남아서 얘가 아마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저항을 가진 어떤 그런 디바이스처럼 행동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배운 얘기는 여기까지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요 사이에 이게 그냥 쇼트가 아니라 얘가 사실은 약간 이런 저항 성분 정도만 가진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다라면 그럼 저희가 여기 V sub DS에다가 전압을 계속 늘린다 하면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거를 그냥 기대하겠죠. 근데 실제 FET의 구조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예, 뒤에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어느 순간 되면은 여기와 같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츄레이션이란 게그 뭐 보통 포화된다는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출력 전압이 그냥 무한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최대값 근처까지 가면은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꺾이는. 예,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제가 VDS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전류의 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해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올리면은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요 모양은 누가 결정하냐? 그러니까 물론 이게 V sub ds와 I sub ds 사이의 관계지만 근데 재밌게도 요게 어떤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값들이 바뀐다. 근데 그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가 한번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보면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가 v sub gs 빼기 v sub t를 예를 들면 여기다가 4V 차이가 나게끔 그러니까 v sub gs가 v sub t보다는 커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크냐 4V만큼 크면은 예를 들면 얘가 여기에 한 16mA 정도가 흐르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게 4V가 아니라 한 3V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4V였으면 16mA니까 여기는 만약에 비례한다면 12mA가 흐를 것처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얘가 9mA만 흐르고 그 다음에 얘가 또 2V가 되면은 그러면 또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이긴 하는데 그럼 얘의 최대값이 얼마냐? 얘가 다시 또 뭐 한 4mA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여기 저희가 걸어준 V sub GS와 VT 사이의 전압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얘네의 제곱에 비례하게끔 이런 식으로 최대 전압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헤이브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와 같은 예, 그런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vsub gs 값을 계속 바꿈에 따라서 여기다가 지금 vsub ds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든 상관없이 이 값들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 양은 결국 누가 결정했는지 보니까 vsub gs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가 뭐 최근에 계속 관심 있는 거는 볼티지 값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는 그런 전류의 양이 바뀌는 그런 그 커런트 소스를 찾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보니까 모스펫 디바이스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럼 이런 모드가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원하는 비헤이비어가 항상 성립하냐? 그러진 않고요. 이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예, 그 뭐, 예를 들면 얘가 vsub gs 빼기 vsub vt가, 예, 그러니까 얘가 만족할 때 저희가 원하는 이 정도까지 오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vsub ds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얘도 관계를 저희가 그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러한 관계 이상이 돼야지만 얘가 세츄레이션이 된다. 예, 뭐, 물론 제가 이걸 약간 좀 뭐 제대로 그리지 못했는데, 뭐,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이쪽 영역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vsub gs와 그 다음에 vsub ds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잘 만족이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 된 형태를 보이니까 이런 영역을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부르고요. 그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얘의 그 전류의 증가량을 잘 보면은 vsub gs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여기 그 vsub ds가 커짐에 따라서도 또 전류가 흐르죠. 예,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는 전류의 양을 결정하는 게 요 볼티지 또는 요 볼티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얘네가 동시에 그 볼티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 뭐 당연히 얘가 아예 흐르지 못하는 경우, 스레시홀드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저희는 컷오프 리전이라고 예,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런 비헤이비어를 사실 이제는 그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vsub gs 값이 있고 vsub ds 값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시계 형태가 완전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스위치 유니파이드 모델이라고 따로 칩셋
섹션 7.8에서 또 다루기도 하는데 아마 예, 이거 자체가 되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요 그 디테일한 수식까지 완전히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저기에 관련된 문제를 낸다면 뭐 시험 문제 뭐 마지막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쯤에 그러니까 문제의 일부로서 보통은 얘는 이렇게 생겼다 뭐 아니면 이런 것 정도의 정보는 예, 따로 제공하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의 형태를 보시면은 뭐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VSUB GS와 VSUB DS의 함수니까 뭐 이런 3차원 플롯을 그린 다음에 얘를 뭐 그러니까 뭐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그 3차원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잘 파악하기 어려우면은 뭐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예,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그냥 한 다음에 3차원 그래프를 저희가 그리면은 이렇게 그 3차원 공간에서 저희가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경우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 예를 들면은 그,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VSUB GS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를 제가 여기를 프로젝션을 하면은 그럼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페이지에 그런 커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런 커브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뭐 한번 그러니까 제가 저건 ETL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걸로 한번 3차원으로 돌리면서 약간 좀 더 감을 익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이런 모스펫 디바이스긴 한데 모스펫 디바이스에 저희가 이전까지 봤던 뭐 스위치 모듈이나 아니면 스위치 리지스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오픈이고 그 다음에 닫히면은 그냥 완전 쇼트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가 그냥 저항 정도의 성분 예, 이 정도를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하는 행동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형태가 나오는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기에 생각했던 그 제가 모스펫 디바이스를 처음에 소개했을 때 생각했던 약간 그런 구조들을 한번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면요. 원래 모스펫 디바이스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예, 그러니까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보통 여기에 실리콘 기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있고 얘한테 뭐 P도핑과 그 다음에 이렇게 N타입의 도핑 뭐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예, 그리고 MOS 요 위에 메탈, 그 다음에 옥사이드, 뭐,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런 MOS, 세마이컨덕터, 예, MOS 구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다가 저희가, 어떤 전압, 그러니까 VSUB DS, VSUB GS, 게이트 소스 볼티지를 이렇게 가해주면은, 그럼 그때 요 사이에 어떤 그 전기장 필드가 생겨서, 이렇게 전기장 필드가 생겨서 요 안에 있던 플러스 성질을 띤 예, 홀이라는 애들이 요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얘네들이 합쳐져 있을 때 중성이었는데 여기에 그 마이너스 전하들이 예, 추가로 남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N타입과 여기 있는 M타입과 유사한 타입의 그런 N채널을 형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N채널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예, 그리고 보통 여기를 저희가 어, 예, 그러니까 보통 여기를 그라운드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도 같이 그라운드를 시켜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전압을, 그러니까 Vsub DS를 어떻게 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예, 뭐, 이런 형태로 그라운드 대비 뭐 플러스 전압을 여기다 가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여기에 필드 이펙트에 의한 이런 N채널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여기로 전류가 쭉 흘러서 여기로 여기에 소스까지 흐른다고 했었죠. 예, 근데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왜 Vsub GS를 늘림에 따라서 전류가 더 증가하냐? 예, 그거는 명확하죠. 왜냐면 여기다가 제가 전압을 점점 키운다는 거는 필드의 세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필드의 세기가 커지는 만큼 요 밑으로 밀려가는 그러니까 플러스 성질을 띤 그 홀들이 훨씬 더 밀려나갈 테니까 이 채널의 폭이 커지겠죠. 예, 그러면은 폭이 커지면 그만큼 전류가 자를 거건 충분히 예,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전압의
같은 V sub ds에 대해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 필드가 여기를 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반대로, 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한 그 V sub gs 값을 가했는데 그럴 때 V sub ds를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계속 전류가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세츄레이션 하냐? 얘를 약간 간단한 어떤 그 저항으로 생각한다면 얘를 그냥 무작정 늘리면은 그러면 뭐 약간 오음의 법칙처럼 여기에 전압이 비례해서 더 많은 커런트가 흐를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성립했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는 결국에 안 되냐? 여기서는 여기 가해진 볼티지 GS랑 G와 그다음에 볼티지 DS 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얘가 그 세츄레이션 리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언제냐면 그 볼티지 V sub G 여기 볼티지 그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얘가 V sub GS 빼기 VT. 예, 뭐 여기 VT를 빼는 이유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V sub GS가 스레시홀드 이상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 필드가 충분히 커서 여기에 채널을 형성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GS가 그래서 얼마나 크냐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GS가 얼마나 크냐에 비해서 얘가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얘가 더 커지면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더 이상 커런트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에 N 채널이 형성된 이유는 저희가 그 게이트에다가 여기 그 सब스트레이트 대비 더 높은 전압을 가해서 그래서 필드가 이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역 근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 볼티지 V sub DS를 가한다는 거는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뭐 여기가 0볼트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예.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을 뭐 예를 들면 3볼트가 지금 그 게이트에 가해지고 있다. 근데 원래는 얘가 여기에 가해지는 그 드레인에 가해지는 전압이 처음엔 0볼트였으면은 그러면은 3볼트랑 0볼트 사이에 전압 차이가 3볼트가 되니까 요렇게 강한 어떤 전기장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전압이 3볼트가 0볼트가 아니라 1볼트가 되면은 그럼 이제 그 게이트와 여기 사이의 전압의 차이가 3볼트가 아니라 2볼트가 되고 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여기 사이의 전압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가해지던 이러한 그 전기 요 필드의 세기가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가 그 여기에 전압 차이가 약해지면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그 필드의 세기가 작아지면 실제로 여기로 밀려나갔던 그런 플러스 전하들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겠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점점점 그러니까 요 V sub DS를 키움에 따라서 여기에 채널의 크기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이 유지되는 게 여기는 여전히 0볼트가 가해지니까 여기는 변하지 않는데 이쪽만 이런 식으로 막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줄어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까지 딱 하면은 물론 여기가 그럼 완전히 막히냐? 완벽하게 막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게 줄어들 여지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딱 걸리면은 그때 사실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스펙 디바이스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저런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저런 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대신에 왜 저럴 경우에 그 Vsub GS 대비 여기서 늘어나는 전류의 크기가 왜 어떤 그 뭐 선형적이 아니라 이렇게 제곱의 형태를 띠냐? 예, 이거는 사실은 뭐 디바이스에 대한 뭐 좀 더 그 상세한 그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예,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할 정도는 아니라서 예, 그거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예, 여전히 중요한 거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Vsub GS를 늘림에 따라서 점점 세츄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커런트의 값이 증가한다. 예,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 채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예, 이 채널의 폭이 커짐에 따라서 증가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전히 중요한 거는 얘가 세츄레이션에 도달하려면 그러면 그때는 V sub ds가 요 차이보다 요 맨 마지막에 조건 있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V sub gs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V sub gs 빼기 스레시홀드 요 차이보다 얘가 더 커지면은 그때는 완전히 이게 세츄레이션 된다는 거였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트라이아드 리전이라서 예, 점점 그러니까 그 세츄레이션이 돼가는 과정이긴 한데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지 않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미 몇 가지 다른 이런 모스펫 디바이스의 모델을 배웠는데 얘네들이 그럼 언제 쓰는 게 좋냐? 예, 뭐 그냥 뭐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뭐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 뭐 S 모델은 뭐였냐면 진짜 여기가 스위치라고 생각하죠. 탁 열렸다 닫혔다. 예, 그것만 따졌죠. 예, 이럴 경우에 이게 제일 유용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어떤 논리회를 쭉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런 게이트에다가 이러이러한 입력을 넣으면 얘는 출력이 1이 될 것이냐 0이 될 것이냐 그 정도 따질 때는 그냥 S 모델 정도는 충분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물리적인 디바이스들을 연결을 했는데 걔네들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얘네가 우리가 그러니까 설계한 논리대로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그런 걸 따지려면 여기에 실제 존재하는 이런 저항 성분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얘 출력 전압이 우리가 원하는 뭐 TTL 스탠다드를 만족할 것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앰플리파이어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이 실제 모스펫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싶냐면 오히려 이런 트라이어드 리전보다는 이쪽 세츄레이션 리전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잘 유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츄레이션 리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때는 그 스위치 커런트 소스 모델로 저희는 활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맞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을 저희가 실제 증폭기로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증폭기라고 하는 거는 인풋 전압이 들어왔을 때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풋 전압이라는 정보는 사실은 어떤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 터미널 사이에 전압 차이가 신호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신호가 출력으로 나갈 때도 출력에 있는 두 개 터미널 사이에 어떤 전압 차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는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저희가 원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이렇게 현실적인 모스펫 디바이스다 보니까 이런 모스펫 디바이스가 저희가 원하던 아까 세츄레이션 리전 내에서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츄레이션 리전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좀 까다롭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저희가 지금 이 모스펫 디바이스가 세츄레이션 리전 내에서 작동한다고 말을 하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V sub DS가 V sub GS 빼기 VT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연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 나오는 전압에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걸리는 그 V sub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 주는지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세츄레이션 리전 형태로 그러니까 작동을 하면 앰플리파이어로 얘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보통은 저희가 연결하는 게 여기처럼 여기 V sub S에다가 여기에 로드 저항을 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저희가 얘의 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압 강화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5V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전압 강화가 뭐 한 4.5V. 그럼 여기에 실제로 나타나는 건 0.5V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걸어놓은 값은 뭐 3V다. 그러면 뭐 비스업 GS 빼기 뭐 VT를 뭐 1V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여기에는 한 2V 정도, 그러니까 2V 플러스 스레시홀드 볼티지만큼이 걸려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0.5V밖에 안 걸렸다? 그럴 경우에 얘는 세츄레이션 리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이런 비헤이비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쪽의 비헤이비어가 나올 거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된 앰플리파이어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실제 여기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하는 동안에 얘가 정말로 세츄레이션 리전에 계속 남아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좀 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좀 더 하기 전에 잠깐만 이 트라이오드 리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수업 시간에는 트라이오드 리전에 대해서 뭐 따로 어널리시스 할 계획은 없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런 세츄레이션 리전도 있지만, 그럼 여기는 완전히 쓸모없는 리전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뭐 디지털 회로에서는 오히려 요 영역을 사용하는데,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얘를 활용할 게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 영역의 트라이어드 리전에서의 영역의 꽤 재밌는 성질은 width of GS 그 게이트 볼티지 쪽에 전압을 증가시켜도 전류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그 드레인 쪽에 전압을 증가시켜도 그래도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때 영역에서의 이 IV 릴레이션을 한번 적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되게 복잡한 여러 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텀 위주로 작동을 하고 뒤에 있는 텀은 약간은 무시할 수 있는 게 뭐 약간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 디스업 D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어드로 이전에 있으려면 얘가 뭐 얘보다 작다든지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업 DS는 기본적으로는 좀 작은 값인데 근데 여기 있는 값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곱이 얘보다는 뭐 그래도 몇 배는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트라이오드 리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전류는 Vsub GS와 Vsub DS의 곱에 약간 영향을 받는다. 곱에 많이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 뒤에 제곱의 텀, 보통은 Vsub DS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걔에 대한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얘를 무시하면은 얘는 사실은 두 개의 신호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보통 이런 거를 저희가 통신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 라디오 같은 거를 잘 듣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는 라디오에 많은, 그러니까 예, 제일 간단하고 싼 라디오가 AM 라디오, 그러니까 AM 라디오라는 거죠. AM은 뭐의 약자냐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약자고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뭔가 음성 신호, 뭐 이렇게 막 가는 음성 신호가 있겠죠. 이런 음성 신호를 제가 멀리까지 전달하려고 하면 그럼 이걸로는 그냥 전달이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보통 캐리어 주파수라고 하는 뭐 이런 되게 깨끗한 사인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사인파의 앰플리튜드를 요 원래 전달하고 싶은 신호만큼 모듈레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막 이렇게 이 안에서 진동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씩 진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원래 되게 깨끗한 신호에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그 변조시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모듈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변조를 시켜놓으면 그럼 이게 그 정보로서 먼 곳까지 전달이 되고 그쪽에서 그러면 원래 얘 신호를 이렇게 다시 추출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되게 깨끗한 이런 신호와 그 다음에 저희가 막 이렇게 변하는 음성 신호 같은 거를 두 개의 신호를 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걸 믹서라고 그러는데 이런 용도로는 매우 이게 그 유용한 거죠. 뭐 거꾸로 그러면 두 개의 신호를 곱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냐?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학기 마지막쯤에 배울 OPMP 같은 걸 이용하면 두 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곱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걔는 그 OPMP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약간의 제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 뭐 통신처럼 막 뭐 몇백 메가헤르츠 아니면 뭐 몇 기가헤르츠 막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신호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디바이스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단순한 디바이스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반응 속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저런 신호에 대한 변조 같은 거 그런 용도로는 트라이오드 리전이 제일 많이 그게 유용한데
저희가 이 과목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긴 합니다. 예,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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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모스펫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리전들이 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스위치 커런트 소스 모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은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의 그 디바이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앰플리파이어 회로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예, 뭐 이거를 그래도 좀 더 간략하게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근데 뭐 이게 뭐 저렇게 해봤자 결국에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흐르는 I sub ds는 결국에는 2분의 k의 v sub gs 빼기 vt의 제곱의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지금 작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만족해 줘야 되는 조건이 아까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v sub ds가 얘가 v sub gs보다 gs 빼기 v sub t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얘를 앰플리파이어로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에 저희가 가하는 입력 전압이 결국엔 v sub gs에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전압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 결국에는 v sub t에 해당되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얘를 그라운드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vsub ds라고 쓰는 거나 vsub output이라고 쓰는 거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vsub gs라고 하는 거나 얘가 그라운드에 있으니까 vsub i를 쓰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시그의 형태를 바꾼 것 뿐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영역이 어딘지를 잘 찾아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식을 A라고 부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식을 B라고 부를 텐데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증폭기니까 증폭기의 경우에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무엇이 나오는지 예, 그거가 사실은 궁금하죠. 예,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은 얘의 전류가 이렇게 될 때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게 V sub O는 결국에 V sub S 빼기 R sub L 곱하기 전류. 예, 근데 이게 전류가 K, E, 그다음에 V sub I 빼기 VT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시 한번 적어본 것 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인풋 볼티지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낮다. 예, 그럴 경우에 그냥 요 값만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가 저희가 관심 있는 어, 관계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저기에 만족되려면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 예,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요거 형태를 제가 B라고 불렀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한번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뒷섭 인 그러니까, 예,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뒷섭 인에 대한 뒷섭 아웃의 형태의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이거는 얘랑은 다르죠. 얘는 아까 계속 뭐였냐면 I sub ds에 대한 그 V sub ds에 대한 I sub ds의 어떤 커브였고 이거는 그 저희가 입력 전압 V sub gs에 가해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봤듯이 앞에서 V sub 그러니까 만약에 인풋 전압이 얘보다 낮다면은 이때는 그냥 일정한 값 여기 V sub s에 해당되는 이런 값이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거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예, 저희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냐 하면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 관계가 사실은 만족이 돼야지. 그래서 저 관계가 얼만큼 만족이 되는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요 수식을 저희가 여기다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 예, 이게 지금 그 부등식에 대한 식이니까 일단은 쟤를 등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등식 형태의 그런 관계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v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x절편이 되는, x절편을 지나는 점이 얘가 vt가 되면은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여기를 지나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얘가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위에서 이 관계가 만족되는 영역은 이 커브의 위쪽만 만족되고 밑에는 만족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없고 얘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계산해보면 얘는 뭐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럴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얘를 증폭기로 사용하면 뭐 여기 있는 영역을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 일부 영역을 잘라서 그 영역 내에서만 선형에 근사시켜서 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모두를 쓸 계획은 없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여기 내려가면은 더 기울기가 커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었다면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오퍼레이션 포인트를 맞추고 아니면 바이어스를 맞추고 여기서 하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세츄레이션 리전을 벗어나서 트라이오드 리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는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도대체 얘가 언제 여기서 만나겠냐? 뭐 이거 계산도 사실은 되게 간단한 얘기죠. 뭐냐면 저희가 요거 커브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선으로 된 그 커브가 커브도 아니고 직선이죠. 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 두 개를 그냥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그 연립방정식처럼 풀면 되고, 뭐 그래서 V sub O가 서로 같다라고 조건을 놓고 하면은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뭐 요거 근해 공식 적용할 때 원래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요게 사실은 저희가 계산할 때 이러한 커브에 요 직선과의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 또는 여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기만 의미가 있고 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만 플러스를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각자 다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방금 전에는 요 관점에서 얘가 언제 트라이오드 리전에 들어가냐 이걸 관심 있게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방금 전까지 했던 어널리시스는 그 빗섭 아웃 vs 그러니까 빗섭 인에 대한 빗섭 아웃의 함수 관계였다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요 영역에서 그러니까 빗섭 ds와 i섭 ds 간의 관계에서 그럼 도대체 얘가 언제 세츄레이션 리전으로 넘어가고 언제 트라이오드 리전으로 넘어오냐 이거를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아까 A라고 붙여놓은 요 수식과 그리고 요 수식을 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실제로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은 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뭐 다르게 써보면은 v sub out의 제곱은 v sub in의 in 빼기 v sub t의 제곱이 되고 근데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이거의 제곱은 2 곱하기 k분의 2 곱하기 i ds가 되는 거죠. 아, 아, 예, 예. 그래서 i sub ds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거를 다르게 쓰면은 그러니까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은 2분의 k v sub out 제곱은 i sub ds 저기는 지금 그 부등호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가지고 저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 i sub ds가
Bsub out의 제곱에 뭐 여기 곱한 거에 보다 작다. 예,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식이 예, 여기 아까 요 처음에 저희가 구했던 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식의 원래는 다른 형태가 뭐였냐면 Bsub out은 Bsub s 빼기 그다음에 RL 그다음에 Isub DS겠죠? 예,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그냥 다시 써보면은 예, 요 B와 같은 형태의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요런 B sub DS 그 다음에 I sub DS의 식으로 예, 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플롯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요런 관계를 만족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B sub out이 B sub DS랑 같은 걸 아니까 뭐 요거를 B sub DS라고 써도 되고 B sub out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요 구간을 만족하는 영역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I sub DS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 요렇게 제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요 밑에 해당된다라는 게 첫 번째 식이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요구하는 관계를 보면은 I sub DS는 예, 이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I sub DS가 V sub I가 얼마냐에 따라서 IDS가 그냥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가 있을 때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주어진 이런 V sub I가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뭐 어떤 출력이 나오냐, 예, 그거를 알고 싶으면은 예, 뭐 이런 식으로 빗썸 i가 커짐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그래프들이 나올 텐데 얘와 결국에는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요거를 다르게 썼던 예, I sub ds는 얘를 넘기고 예, b sub s r sub l 빼기 b sub out r sub l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식 그러니까 요 방정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직선에 있을 테니까 요 직선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선 중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츄레이션 선 중에 예, 그러니까 요게 아이스 요 커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영역 안에 있는 애 중에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선들이 지나갈 테니까 요 선하고 만나는 지점 예, 그 지점이 바로 실제 흐르는 전류의 값과 그다음에 그때 전압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그럼 이런 점들이 어떻게 결정되냐? 예, 요거는 그냥 요식을 풀어보면은 B sub O가 B sub S가 되는 위치가 될 거고요. 예, 어, 그다음에 뭐 이런 점도 아까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뭐 교점을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럼 아까 구했던 그런 것과 예,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그렸던 거를 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리면은 예, 이렇게 여러 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오퍼레이션 영역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예,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선형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굳이 저희가 여기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형에 가까워 보이는 이런 영역을 잘 잡아가지고 그 근처 영역에서만 저희가 입력의 전압을 막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영역을 저희가 잘 잡았다. 그러면 얘는 되게 리니어하게 보이니까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잘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해석할 때 앞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 열심히 뭐 설명했던 그러면 저희는 요 지점에 해당되는 바이어스 포인트를 정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딱 원하는 어떤 선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걔의 중심을 저희가 바이어스 전압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그 입력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출력 바이어스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는 요 근처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또 다뤘던 테일러 전개 같은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해서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 미분을 했을 때 그때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을 쓰든 상관이 없고요. 예,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얘를 간단한 형태의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찾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아, 아, 여기에 그 최종 출력 전압은 결국엔 저희가 여기 가해준 그 바이어스에 의한 영향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중심으로 약간씩 변이를 줬을 때 이 스몰 시그널에 의한 이 출력 전압의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 출력 전압의 변화를 합쳐주면은 그러면 저희가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최종 총합에 의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런 형태로 입력 전압이 사실은 이렇게 바이어스랑 그다음에 스몰 시그널의 합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났는데 어,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회로의 해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